ADHD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결핍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의 딱 절반만 보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ADHD의 그 숨겨진 나머지 절반, 바로 강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ADHD, 과연 이게 장애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재능의 다른 이름일까요? 이거 정말 오래된 논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따라오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ADHD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의 변화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ADHD 하면 주의력 부족하다, 가만히 못 있는다 이런 문제점들에만 집중해왔어요. 전통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강점 기반 접근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부족한 걸 메우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뭘 잘하지? 그 고유한 강점을 찾아서 그걸 더 잘 쓰게 하자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 강점 기반 접근법이라는 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의 잠재력을 진짜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걸 통해서 실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해진 거죠. 진짜로? ADHD가 있는 사람들이 특정 강점을 더 많이 가졌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잘 설계된 연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고, 그래서 뭘 발견했는지 이제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연구가 꽤 꼼꼼하게 설계됐어요. ADHD 정식 진단을 받은 성인 200명, 그리고 ADHD가 없는 성인 200명, 이렇게 총 400명을 비교했는데요. 그냥 비교한 게 아니라 나이나 성별, 교육 수준 같은 다른 조건들을 거의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야 비교가 정확해지니까요. 한마디로 믿을 만한 연구 설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연구진이 25가지의 강점 목록을 쫙 보여줬는데 ADHD 그룹이 그중에서 무려 10개 항목에서 이거 제 강점 맞아요 하고 훨씬 더 강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초집중, 유머, 창의성, 그리고 즉흥성. 이 네 가지 항목에서 ADHD 그룹의 평균 점수가 확 높죠? 우리가 흔히 ADHD 특징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당사자들에게는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그런데 모든 강점에서 ADHD 그룹이 다 높은 건 아니었어요. 이 점이 또 재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초집중이나 창의성은 ADHD 그룹에서 더 높게 나왔지만 딱 하나, 끈기라는 강점만큼은 ADHD가 없는 그룹에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ADHD의 충동성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들이랑도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이 연구의 진짜 하이라이트,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연구진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좋아, 특정 강점을 가졌다고 대답한 건 알겠어. 그런데 과연 평소에 자기 강점이 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걸 일상에서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와, 근데 그 답이 정말 상상도 못한 결과였어요. 이거 믿어지세요? 두 그룹 사이에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는 능력, 그러니까 강점 인식 수준의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0%, 제로,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요, 자기 강점을 실제로 일상에서 얼마나 써먹고 있느냐, 즉 강점 활용 수준을 비교해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또 0%, 차이가 없었어요. 연구 논문에서도 이 발견을 아주 명확하게 딱 짚어주고 있어요. 결론은 이거죠. ADHD가 있던 없던 사람들은 자기 강점을 알고 또 활용하는 수준이 그냥 비슷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에이, 그런 별거 아니네 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연구는 결국 ADHD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파란 선이 ADHD 그룹, 주황색 선이 ADHD 없는 그룹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두 그룹 모두 자신의 강점을 잘 알수록 삶의 질과 행복감은 쭉쭉 올라가고 반대로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는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두 선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강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강점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두 그룹 다 행복감이 높아져요. 특히 우울감을 막아주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죠. 이건 그냥 ADHD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ADHD 그룹과 아닌 그룹의 차이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점을 찾아낸 거죠. 바로 자기 강점을 알고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열쇠라는 사실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와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DHD가 있는 분들은 초집중이나 창의성 같은 정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둘째, 하지만 자기 강점을 알고 활용하는 능력 자체는 ADHD가 있든 없든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내 강점을 찾아서 그걸 잘 쓰는 게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잠시 멈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 3가지는 뭔가요? 그리고 그중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 당장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